한국 그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전문직의 역사는 한국 사회복지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요. 다만 그것의 출발 전에 구한 말부터 그 소위 서구의 사회사업 소셜 워크하고 접점이 있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사회사업이 식민지 조선에 이제 실시가 됐었고,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 속세적인 사회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선사업가 내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로 했었고요. 이제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에 소위 서구식 사회사업 프로페셔널 소셜 워크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한국에는 두 종류의 그 사회사업가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자신들은 그 고아원 사업이라든가 점점 햇빛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이게 맞나요? 예, 내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저것도 내리십시오. 어디서 반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아니 그거 상관없고 전체적인 조명이고 요 사이가 벌어져서 그러면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구한말에서 일제 시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자선사업 또 독지가에 의한 그러한 사업, 그리고 일제 식민 당국에 의한 관립 사회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전통이 그 흔적이 해방 후에도 일정 부분 내려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방 이후에 서구식 그 전문 사회사업 개념이 들어와서 그 주로 대학을 통해서 훈련받은 전문 사회사업가들은 자신들이 그 과거에 존재해왔던 그러한 그 자선사업가 이미지를 갖는 사회사업가와 좀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적인 협회를 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그 사회복지사 협회의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런 역사 얘기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때 되게 자부심 느껴지고 뭐 이러는 게 있나요? 그럼 이전에 구호나 이런 거에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나 전문 사회사업이라고 할 때는 네. 이타심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박애심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자선을 이제 지향하는 과학 사이언티픽 체리티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그 사회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실무에서의 훈련과 어떤 교육이 필요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량이 향상된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 문제, 근데 뭐 아동 학대의 문제든 가출 여성의 문제든 뭐 장애 아동의 문제든 그런 문제를 다룰 때에 그 전통적인 자선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하고 과학적인 그 사회사업 방식은 차별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그 후자의 입장에 서서 사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협회가 또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제 협회. 그렇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일부 외국 원조 기관들에서는 사회사업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기독교 사회봉사회
회회 같은 데에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카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 같은 곳에서 실제 전문 사회사업가들을 병원이라든가 이런 복지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분들끼리 그 한국 개별 사회사업가 협회라고 하는 형태의 그 일종의 그 전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걸 모태로 1967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회사업가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문 협의체로, 전문가들의 협회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학계와 현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회사업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 초창기 협회의 원로분들 하신 말씀 중에 10년은 내다보고 사회 문제를 그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에,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겪었고요. 그 지금까지 따지면 한 5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만, 이 기간은 서구의 좀 사회 발전 속도가 빨랐던 나라들의 300~400년 역사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겪어왔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어떤 특정한 사회 발전 단계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농촌으로부터의 유랑 인구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빈곤 가정의 해체라든가, 또는 가족 내에서의 가정 폭력 문제라든가, 또는 좀 더 후반으로 오면 노령화에 의한 그런 노인 부양 문제라든가, 노인 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숨가쁘게 막 등장하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선 그 사회 사업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이질적인 시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던 나라들에서 그때그때 나타났고, 또 검증되었고,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그러한 기법이라든가 이론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오셨고, 그런 분들의 눈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 서구 사회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만의 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2번째 경제 대국이고, 또 국민 소득으로 봐도 굉장히 그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그 모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 예지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점쟁이 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동안 걸어왔던 그러한 길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해보는, 그게 논어에 나오는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것을 잘 그 생각하고 추리해서 다가올 새로운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미래에 우리가 어떤 전문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 회장님으로서도 그렇고 협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고 참 과제가 저는 그 2018년에 한국 사회복지 학회 회장으로서 봉사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입니다.
인권은 주로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상황과 관련이 되는데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억압이 됐던 측면도 있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 복지의 이름으로 일부 집단의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억눌리고 왜곡되고 뭐 억압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걸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학계에서 과거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통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분단 체제가 반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민족 전체로 보아도 그렇고 또 넘어서서 세계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 봐도 그렇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사회복지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거기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의 이질적인 그런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상호 적응에 관한 그런 연구,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터민들의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할 수만 있다면 남북 간의 사회복지 학계의 교류를 통해서 이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복지학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에 필요하다면 제3지대에서의 그 남한 북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그 만남과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중국 연변 대학교에서 소위 두만강 포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럼이 열리는데 그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양한 영역에 남한 학자, 북한 학자 그리고 중국 학자, 특히 조선족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동의 어떤 그 주제들을 두고 토론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만 그러한 그 두만강 포럼에도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통일 시대의 그 남북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논의를 좀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네, 학회가 그런 주제로 갈 때 협회도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예. 학계는 어떤 이슈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그러한 기반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띵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실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그러한 그 중심은 사회복지 전문직 또 그러한 전문직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한국사회복지학회 또 유관 여러 협회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한국 사회복지계의 양대 혹은 3대 축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뭐 이런 그 중요한 이제 축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 사회복지 행위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상황하고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 가까운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에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는 사회복지 현장과 또는 학계와 또 전문 조직 사이에 관계가 밀접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게 좀 소원했던 그런 경우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이 3대 이 중요 조직의 어떤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서로 에너지가 잘 모아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잘 모아질 것 같은 그런 또 예감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관련된 일이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는 특히 이렇게 고도화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그 조직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여하히 잘 통합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혹은 어떤 전문 협회라든가 하는 그런 조직체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협회는 전문직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전문가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천박한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오염이 돼서 이게 전혀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방향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경계해가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성찰부터 해가면서 자체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가 현 한국 사회 그리고 앞으로 닥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사회 정의를 세우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북돋아 주고 나아가서는 북녘의 동포들까지 또는 지구촌의 그 어려운 이웃들까지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학의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그러한 전문직의 조직체가 상당히 그 1차원적인 이익 집단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달라요. 우리도 분명히 이익 집단이지만 사회복지사협회는 또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그러한 이익 집단으로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클라이언트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이라고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되고 박탈되고 불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 편에 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15년에 그 미국 전미 자선 교정 대회에서 그 교육학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을 사회사업가들한테 던지지 않습니까? 소셜워크는 전문직이 아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들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문직은 갈수록 이타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사회에서 자처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만큼 인정과 존중을 또는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들만의 그러한 1차원적인 이익 추구를 벗어나는 좀 더 공의롭고 공익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한테는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얘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국가와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전문직을 양성하는 과정, 교육 과정에서나 혹은 실무 현장에서 뜻밖에도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그러한 담론의 형성 그리고 그걸 둘러싼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이 됐고 그 전까지는 어떤 점에서 보면 전문성에 매몰됐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전문성만 향상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회사업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그들의 전문성 발휘할 무대가 필요한데 그 무대라고 하는 건 보편적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조그마한 무대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넓은 그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무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단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복지 향상 또 행복 증진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그러한 복지 현장,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소위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사회복지학도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의 어떤 서비스를 그동안 이용해본 국민들 중에서도 이걸 이용해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건 확대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사회복지 교육, 복지국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히 복지국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나한테 뭐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그 소아병적인 그런 생각과 결합이 되면 또 쉽게 그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그 선동당하기도 하거든요. 복지는 퍼주기다, 복지는 낭비다. 그러니까 복지를 더 이상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방식의 담론이 매우 쉽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그 매스컴 지형, 정치 지형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 또 현장 또 일반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복지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거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게 사회 통합을 이루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지에 관한 풍부한 사례와 어떤 교훈 또 선진국의 경험, 우리의 경험 예컨대 학교에서 급식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좀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복지 대상자를 돕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복지국가 담론을 확산시켜 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 전문가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7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활력을 찾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1969년에 가서 제1회 한국사회사업가 대회를 이제 치루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아젠다들을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는 당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성장하고 또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인구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복지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그 사회복지에서의 그 현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공공행정 영역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또는 재가복지센터를 비롯한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현장의 확대라든가
또는 1980년대 초에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라든가 하는 그런 영역에서 점점 이제 의원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시기에 우리 협회는 우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넓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의원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데는 조금 소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전문 서비스 정도로 이렇게 국한시킨 그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전체 국민들의 어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보다는 다른 어떤 이름, 예컨대 건강 가정이라든가 웰빙 그런 웰빙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이게 설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사협회에서 혹은 사회복지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장할 바가 마땅히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태까지 좀 흘러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학계나 사회복지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 안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는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는 거가 좀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걸 위한 사회복지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정말 국민들을 위한 복지의 제공, 삶의 질의 어떤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포용하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노력에 협회가 그런 노력에 협회, 학계 네. 또 현장 다 같이 해야 되고요. 지금 시점으로만 보면 매우 우호적이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또는 사회복지의 전문직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펼쳐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사회복지의 개론 수준의 얘기지만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을 우리가 많이 집착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포섭하기에는 너무 사회 발전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복지는 자녀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많이 부식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만 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는 전혀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포장용 그런 복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허울로서 이렇게 등장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북돋기보다는 그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실제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말은 복지인데, 감옥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복지라고 하는 거가 좋은 그렇죠. 허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정작 정반대로 인권 유린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 사건처럼 터지는
데에는 과거에 그러한 그 유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현재 처한 곳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그 정의와 인권을 위한 그러한 일에 나서야 되고 그러한 일을 이렇게 폭로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전문가적 그 의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도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회복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접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인데요. 이제 최근에 일부 SNS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폭로가 되고 있고 노출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들이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그러한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을 실천한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우리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의사든 뭐 세무사든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간호사든 그들의 행동의 기본적인 그 기반은 윤리 헌장 내지 윤리 강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전문적 행위를 할 때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소득이 많으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훌륭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텍스트로서만 갖고 있는데 실제 행동에서 실천하는 기준으로 각자가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 강령이 현재로서는 너무 빈약하고 내용이 좀 많이 모자라고 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예컨대 사회사업이 발전한 미국의 NASW 이 코드 오브 에틱과 같은 그런 좋은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좀 더 윤리 강령의 내용을 풍부하게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활동에서 윤리 헌장,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또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그게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이 당하는 비윤리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위에서 이 목도하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그러한 일들을 항상 제보하고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별한 커미티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한 절차도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리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윤리적 행위를 장려하고 조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정의라든가 부조리한 측면도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신고하고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하면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천사의 이미지고 희생자, 봉사자의 이미지인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사 하면 뭔가 그 주어진 틀 속에서 크게 그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만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저는 그 후자의 이미지는 빨리 불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엠파워먼트를 하는 능력 고취를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자의 측면에서는 뭐 처우 개선의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사기 양양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의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회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 협회를 놓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로 무장한 로봇들이 인간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로봇 공학자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한테 먼저 왜 이런 일이 부당한지를 호소하고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로봇 공학자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미래 세계의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책임 있는 그 호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미래 사회복지사 협회는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천사 이미지, 희생자, 봉사자 이미지를 좀 뛰어넘어서 정말 전문가로서 이 사회복지사의 손에 어떤 문제가 걸리면 이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그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위한 다양한 사회 에너지들을 지적 에너지든 물적 에너지든 그런 에너지들을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렇게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능력 협회. 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 됩니다. 편집이 안 돼서 말 다 이어서 능력 있는 협회 뭐 이렇게.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능력 있는 협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